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4,000원, 안 좋은 수요 예측과 동시상장, 그래도 믿을 만한 두 가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기업 현황입니다. 언제나처럼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파로스 바이오는 2023년 1분기 매출이 아직 없고 2022년 3억 원의 매출이 전부입니다. 2021년과 2020년 매출은 회사의 기술과 큰 관련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 기반 인터페이스 개발인 용역 매출입니다.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매출은 3억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기에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파로스 아이바이오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떠 있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상장을 위한 분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해주겠다. 당첨이 되어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해주겠다. 회사 임직원 및 관계인임을 사칭하여 구주 혹은 신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는 남이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저렴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는 100%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기업은 유한양행, 일양약품, 한독, 한미약품 4개의 기업입니다. 4기업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돈 잘 버는 안정된 제약기업이기에 수익가치 퍼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4기업을 평균한 퍼는 32.10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2025년 약 230억 원의 추정순이익을 바탕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높은 퍼를 사용한 것과 2025년 추정순이익을 사용한 것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상세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고 그에 따라 2024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큰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흑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135억이던 회사가 2025년엔 230억 원 흑자 회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의 대부분은 PHI 101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개발 중인 PH101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난치성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특히 난치성 난소암의 시장 규모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큰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성공 가능성이 30.3%라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2025년 임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430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성공 확률 30.3%를 곱해 433억 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정대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2025년 매출은 0원이던가 1,430억 원이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상부터 성공할 가능성인 30.3%를 사용하였지만 현재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약품들은 2상이 아닌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공 가능성은 15.9%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제약사가 비용, 시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아직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성과가 나온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수익은 0이 됩니다. 이번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공모자금은 2024년에 이미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한 대로 2025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연구개발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7월 17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 화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매우 많은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모주 청약인 버넥트 ALT와 스펙 청약인 유안타 제14호 스펙, 만약 실건주가 발생한다면 옴니 시스템의 실건주 청약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나머지 종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Y랩의 사례를 살펴볼 때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상장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7월 27일 상장 예정입니다. 동시에 청약이 진행되는 버넥트는 7월 26일 상장 예정이기에 동시 상장을 피했지만 ALT의 상장이 7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일정이 최종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ALT와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고 유안타 스펙의 상장 일정은 미정입니다. 상장일 수급이 분산되는 동시 상장은 최악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이었지만 밴드 하단인 14,000원으로 공모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953곳이지만 수요 측 경쟁률은 이보다 매우 낮은 303.31대 1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 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대명에너지, 저스템보다 조금 높고 제이오, 토마토 시스템보다 조금 낮은 수요 측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측 경쟁률과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수요 측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하단에 제일 많이 신청하였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5.94%, 상단이 31.81%이고 중간이 4.88%, 하단이 제일 많은 43.8%, 하단 미만도 13.57%나 됩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이 절반이 넘기에 공모가가 하단보다 높게 결정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가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0.84%, 수량 기준 1.32%입니다. 공시에는 0.83, 1.3%라고 나와 있지만 직접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 보면 평균 10.3%보다 매우 낮습니다. 대명에너지, 나라셀러보다 조금 높고 S바이오메딕스, 위니아에이드보다 조금 적습니다.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나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 못하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처럼 수요 측이 좋지 못했던 종목들은 상장을 손실을 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금액으로는 49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전체 배정 주식의 절반인 17만 5천 주가 균등 배정 주식 수입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많이 참여한다면 추첨한 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수요 측 결과가 좋지 않기에 균등으로도 주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제휴은행으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일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청약 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최대 청약 주식수는 5,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3,5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공모가 1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약 1,809억 원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297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높은 편인 33.8%입니다. 시가총액도 적지 않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11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67.94%, 일반 청약자가 8.02%, 기관 투자자가 24.05%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67.94%로 높은 점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금액으로도 415억 원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존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소액 주주는 매우 적고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없었기에 일반 개인 주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무중과 액면 분할을 포함하면 167원에서 6,943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2021년 6월에 투자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취득 단가가 공모가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상장 후 1개월 뒤 기존 주주들의 대량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비슷하게 상장일 1개월 뒤 매각 물량이 많았던 S바이오메딕스는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자마자 크게 급락하였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지만 임원을 제외한 직원 일부와 퇴사자 지분만 상장 직후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HYTC 풍원정밀보다 조금 더 많고 에이프릴 바이오, 영창 케미칼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없이 100%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아직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므로 좋은 성과가 나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수익은 0이 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청약은 아직까지 예정이라 변경될 수 있지만 동시 상장인 점,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은 점, 단가가 낮은 기존 주주가 많은 점, 기관 투자자 수혜 측이 안 좋은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깜짝 성과를 보여줬던 것이 바이오 신약 종목입니다.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S바이오메딕스도 상장인 수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독 상장이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보다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좋았던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장점인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공모 가격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게만 적용이 되고 공모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계좌로 보내시면 환매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신규 상장의 상한가 한가 범위가 400%에서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1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는 400%인 56,000원, 하한가는 60%인 8,4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파로스 아이바이오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 행사 가격은 12,600원입니다. 이처럼 환매 청구권이 있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청약 최고의 장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다른 종목의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손실이 10%로 제한되는 점 하나만 믿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적당량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상황이 좋지 않으니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청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